정확한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자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하락 채널의 상단 구간에서의 저항이 유효하게 나와주는 모습이나 일본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아직 유효하기에 저는 관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채널 상단 숏과 1시간봉 눌림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며 제가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상황은 어제와 다르게 크게 달라졌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락 채널 상단에서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4시간 봉의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선 고점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 같은 경우 보조 지표 저점 구간 골든 크로스 이후 상승 시그널의 형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심플하게 설명만 해보자면 진입 방법은 간단해요. 4시간 봉에서의 하락 채널 상단 구간 저항이 나와주고 있으니 고점 구간 손절을 잡고 쇼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방법과 일봉의 상승 시그널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봉에서의 눌림목 구간인 1시간 봉에서 진입을 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자, 먼저 쇼타점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숏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4시간 봉 장기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고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 이 말이 뭐냐? 상승 폭발 중인 형태, 고점 갱신이 이어지고 있는 형태인 즉 페일러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4시간 봉에서의 하락 시그널의 조건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려면은 고점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해주면서 과매수권을 이탈을 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탈했다 하고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하위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바로 15분봉으로 내려가서 15분봉의 중기 스토캐스틱 15의 고점 구간을 기다린 이후에 진입을 할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숏을 진입을 할 거면 저항선 구간에서 보조지표의 고점 구간이 나와 줄 때 접근을 하셔라. 롱으로서 접근을 할 거면 지지선 구간에서 보조지표 저점 구간이 나와 줄 때 진입을 하셔라. 왜 이렇게 진입을 하느냐? 비쌀 때 사서 팔지 말고 좀 쌀 때 사서 팔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조지표의 저점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최고점, 최저점에 물리진 않는다. 손절가도 짧고 수익 구간은 더욱더 늘어나니까 손익비는 더욱더 좋은 자리에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채널 상단에서 진입을 한다라는 것은 현 구간에서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더라도 뭐 반등이 나와주면서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 상황에서 고점 갱신이 나와주지 않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4시간 봉의 20시 장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널 상단 구간에서 접근 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15분봉 중기 스토캐스틱 15의 고점 구간 데드 크로스를 확인을 한 이후에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진입 시 손절가는 간단합니다.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3,250불 구간까지 물을 타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격 이격도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 직전 고점 구간인 가격대 약 3,075불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한 이후 바로 잘라줄 예정이고요. 진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막 목표가를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낮게 설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4시간 봉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0.38이 되돌림 구간인 가격대 약 2,901불보다 살짝 높은 약 2,905불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럼 반대로 4시간 봉에서의 보조 지표가 하락 시그널이 유효하게 진행을 된다 하더라도 일본 구간에서의 보조 지표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위 시간봉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4시간봉의 보조 지표 하락 시그널은 무시가 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과매수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 결국 가격이 올라가주며 고점 갱신이 나와주었듯이
해당 보조지표의 하락 시그널이 마찬가지로 무시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롱 관점으로선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베스트냐? 자, 한 시간봉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 유효한 매수 타점이라고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쪽관점으로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보조지표의 저점 구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 시간봉에서 눌린 관 포인트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한 시간봉의 62년 평균선, 그 다음에 양운 구름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 만나는 약 2,980불에서부터 2,985불 구간에서 가격이 터치를 했다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중기 스토캐스틱 15호 구간의 골든 크로스를 확인을 한 이후에 어 골든 크로스도 났고 가격대 구간 터치를 해줬네. 그렇다면 해당 구간에서 1차 진입을 고려하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접근을 한 이후에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 한 시간봉에서의 중기 스토캐스틱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다라는 얘기는 즉슨 가격의 조정이 나와줬다는 얘기고요. 가격의 조정이 나와주게 됐다라면 장기 스토캐스틱이 뭐 유효한 데드 크로스다라고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고점 구간도 아니고 저점 구간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럼 해당 구간 1차 구간에서 진입을 한 이후에 2차 진입 구간에서 추가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2차 진입 구간에서의 가격대는 간단해요. 이전 매물대 돌파 지지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 약 2860에서 2890 구간의 가격대예요. 해당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져 주게 된다면 장기 스토캐스틱 20, 10, 10의 저점 구간 진입뿐만 아니라 해당 구간에서 반등 시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2차 진입 이후 뭐 형성되는 피보나치 되돌림 0.75 되돌림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 구간으로서 설정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구간의 롱타점 진입 시 손절가 우한 같은 경우에는 일봉 보조 지표가 상승 시그널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끝까지 물을 타게 된다면 혹은 존버를 타게 된다면 수익 관점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엔 위험해요. 해당 구간까지 떨어져 주게 된다면 4시간봉의 하락 시그널이 어찌됐든 단기적인 형태로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아무래도 일봉 보조 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존버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2차 구간에서 추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860 구간을 이탈하는 2855불에다가 손절가를 걸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이나 이전 영상들에서 말하는 모든 관점들 인사이트 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고요. 디테일한 관점은 단타 포지션 공유 방에서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